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2025년 1월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의 메모에 뜬금없게도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잠시 언급됐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를 왜 투자자들에게까지 소개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란 일보단 자신의 겉을 꾸미는데 더 관심이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 앞에 두 제단사가 나타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제단사는 본인들의 옷감은 현명한 자에게만 보이는 옷감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깁니다. 제단사를 의심한 임금은 신하에게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시켰죠. 제단사들은 허공에 대고 옷을 만드는 신용을 했지만 이를 본 신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임금에게 정말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어느 날 옷이 완성되었다며 제단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은 신하들 눈엔 다 보이는 옷이 자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아름다운 옷이라며 극찬을 한 뒤 존재하지도 않는 옷을 입게 됩니다. 벌거벗은 임금이 당당하게 마을 행차를 나서자 백성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자신의 눈에도 옷이 보이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한 꼬마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제야 비로소 옷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다 같이 인지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하워드 막스가 남긴 메모의 제목은 온 버블 와치입니다. 메모의 제목 그대로 투자자들이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메모엔 투자자들이 가슴속에 새겨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정말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메모에 담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이었습니다. S&P 500의 2023년 수익률은 24%, 2024년은 23%였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S&P 500 차트를 보고 그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던 걸 자책하면서 미국 주식에 새롭게 입문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낙구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2024년처럼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지수가 상승하는 건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2023년 전까진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단 4번 뿐이었습니다. 2023, 2024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이 되는 것이죠. 지나간 4번의 사례를 살펴보면 4번 중 3번의 사례에선 2년 급상승 이후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4번 중 1번은 하락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한 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살펴보니 95년 플러스 33%, 96년 플러스 20%에 이어 97년 플러스 31%, 98년 플러스 26%, 99년 플러스 19%까지 거침없는 상승이 5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주식은 상승밖에 없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날 때쯤 3년 연속으로 엄청난 하락이 이어지며 지수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마도 뒤늦게 올라탄 사람들은 손실폭이 상당했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나스닥 100보다 변동성이 작은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끈하게 오른 나스닥 100은 추세가 바뀌었을 때 당연히 더 화끈하게 떨어졌다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을 몇 해 더 유예시키면서 IT 버블이 만들어졌고 결국 대폭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지나간 4번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수가 연속적으로 급상승한 이후엔 그만큼 깊은 하락이 찾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올라탄 사람들은 짧은 상승 이후 긴 하락을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표본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5번째인 이번 사례를 과거 사례에 빗대어 섣불리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로는 2년 연속 상승의 기준을 20%로 잡지 않고 15% 혹은 10%로 낮추어 잡으면 2년 상승 이후 2년 하락이라는 공식이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20%로 높여 잡고 표본의 개수를 줄여
예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 자료인 듯 보입니다. 원래 통계 자료라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수치 자료에도 작성자의 주관이 담길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단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모에 담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JP모건 자산운용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14년 말까지 무려 27년간 월별 관측치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S&P 500 선행 PER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죠. 참고로 선행 PER이라는 건 현재 주가를 향후 12개월간 예상되는 총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선행 PER이 클수록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선행 PER이 11배 수준일 땐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0%에 가까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행 PER이 23배를 넘어서서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땐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0% 미만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300개가 넘는 과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초기 밸류에이션이 높을수록 그 이후의 10년 수익률은 낮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00개가 넘는 표본에서 예외적인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PER은 관측치 중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S&P 500의 PER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때 매수했다면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수준이었다는 반갑지 않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비중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썩 달갑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국내 시장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와 미국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크게 치우칠 땐 잠시 멈춰서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반대쪽 목소리에도 잠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반대쪽 목소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여러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자 초롱님께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과 비슷한 해외 상장 ETF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ETF의 주가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2023년 9월에 상장한 이후 1년 4개월 동안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상위 7대 종목을 투자자들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용어로 부르곤 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파벳, 메타, 테슬라로 구성된 7개 종목이죠. 상위 7개의 빅테크 종목에 엄청난 돈이 몰리면서 나스닥 100에서 이 7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게 되자 2023년 7월엔 나스닥 100 지수의 종목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특별 재조정하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화면 속 차트는 특별 재조정 이후에도 매그니피센트 7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변함없이 커져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하워드 막스의 메모로 돌아와 보죠. 나스닥 100뿐만 아니라 S&P 500 내에서도 이 7개의 빅테크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5년 전 지수에서 차지했던 비중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8년간 S&P 500 상위 7대 종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2000년이었습니다. 그때 기록이 22%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위 7종목이 그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상위 7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버블이다 라고 결론 짓는 건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그것이 비이성적인 과열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미국 주식들이 MSCI 세계 주가 지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7대 기업이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성장세만 놓고 본다면 이 7개의 기업들이 10위권 밖으로 혹은 20위권 밖으로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밀려나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할 수 없을 뿐 필연적으로 그런 날은 올 겁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으로 잠깐 넘어와 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과 가장 비슷한 해외 ETF 상품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최근 매그니피센트 7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된 상품들이 꽤 많지만 향후 시장을 이끌어 나갈 종목이 7종목일지 6종목일지 혹은 그 이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기준인 7종목으로 확정지어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한다고 믿는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7종목이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나스닥 100과 탑7의 기본적인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에선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소수 종목으로 구성된 상품의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최근 흐름은 7종목이 전체 시장을 이끄는 장세였기 때문에 탑7의 성과가 좋았지만 상황에 따라선 반대의 결과가 이어지는 시기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심리적으로 버텨내며 장기 보유가 가능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보수율 0.3%, 실부담 비용률 0.5241%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기본 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낼 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물론 상위 7개 기업이 앞으로도 오랜 시간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2000년 초 미국 시장을 이끌어 나간 20개 종목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2000년대를 선도했던 20개의 기업 중 현재도 상위 20개 안에 들어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선모빌, 프록터앤갬블, 월마트, 홈디포 이렇게 총 5개 뿐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 포함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죠.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도 주춤거리는 순간 빠르게 도태되어 버리고 혁신을 이끈 새로운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현재 매그니피센트 7에 포함된 종목 중 10년 후에도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을 기업은 과연 몇 개일까요?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성장해 나가는 기업도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 10%를 매년 꾸준히 10%씩 고르게 수익을 거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하락기에 엄청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인내심을 갖고 1년을 기다려도 수익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순간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손실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거두는 날도 오겠죠. 이 모든 순간을 더해서 10년 연평균 수익률 10%가 만들어진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만큼이나 손실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그리고 모든 시기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최근 워런 버핏이 남긴 이 명언에 꽂혀서
그 명언을 수차례 인용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구독자님들께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연평균 7%씩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쯤 투자자들은 공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명언입니다. 무슨 의미로 던진 말인지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기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S&P 500 이익 성장 기대치, 과거의 3배, 거품 우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지난 세기 S&P 500 기업의 5년간 연평균 EPS 성장률은 6%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매년 6%씩 증가하는데 주가 상승이 매년 20%씩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면 그건 아마도 욕심이겠죠. 최근에 막스가 버핏에게 이 인용문의 출처를 물었는데 버핏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버핏의 명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도 너무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막스는 이 명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조화로운 수준에서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조언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생각보다 쉽게 잊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해 연속으로 S&P 500 지수가 20% 이상 상승했고 상위 500개의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그만큼의 이윤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펼쳐지길 바라는 건 어쩌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저 역시 마음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함께 지니려고 노력 중입니다. 올해 저는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 볼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가 환율까지 치솟아 있어서 수량을 마음껏 늘려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증대를 꿈꾸기보단 저축하는 마음으로 배당주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기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거듭하며 성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해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어도 제 입장에선 딱히 나쁠 게 없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보며 흥분해서 추가 자금을 들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두고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 편히 투자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일 겁니다. 1등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능력만큼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험난한 곳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를 모든 순간 앞설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종목도 변함없이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산, 어느 시장, 어느 종목이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믿음으로 그냥 제가 응원하고 싶은 국내 기업에도 소신껏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 5년 동안 머무르면서 뒷목 잡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형편없는 기업도 많고 형편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도 많습니다. 형편없는 정책들도 한몫하고 있죠. 하지만 형편없는 것들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좋은 기업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물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하지만 2025년 제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배당연금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배당연금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2년 연속 급상승해온 미국 시장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차분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2025년의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두었다가 연말에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들려드렸던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하시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독이 되는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만큼은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본인 소신껏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 이야기를 듣고 수익을 얻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해서 손실 본 경험이 결국엔 우리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바로 앞만 보지 말고 조금 멀리 보며 다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